과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어린 시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과 습관,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하면서 사회를 배우고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죠. 대다수의 어른들은 그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만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건네는 작은 손짓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함께 부르는 노래,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어느새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없는 게 없고 손가락 하나로 집안일부터 은행 업무, 심지어 회사 일까지 컨트롤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문명이라는 축복. 그러나 현실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폭력은 여전하고 자신을 확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사회에 대한 좀 압박감? 결과 중시하는 사회 풍토는 아닐까요? 스트레스 받긴 받는데 풀 방법이 좀 찾기 힘들었다거나 쌓이다 보니까. 지난밤에 여고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을 향해 소변까지 본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숙제.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쉽게는 우리 유아동 때부터 너무나 이런 좌뇌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 표현을 싸우게 되고 이 문제들이 자꾸 표출이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자꾸 성장을 하고 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부모가 됐을 때 또 아이에게 또다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가슴으로는 소통하려 하지 않으니 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조금 더 어린 시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 기업의 어린이 심리치유 캠프입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시간 살짝 가져볼게요. 겉으론 표가 나지 않지만 위축 아동이나 우울증, 소심한 성격 등 상처받기 쉬운 이 어린 친구들을 미술과 무용, 연극과 음악 등을 활용한 통합예술 집단 치료를 통해 상처받은 어린이의 마음을 어루만지죠. 정말 짧고도 긴 시간을 즐겁게 오늘 김보현 선생님의 이름 꼭 외워주시고요. 어떠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사실 이곳을 찾은 친구들은 모두 마음이 아픈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는 싶지만 방법을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에 서툴기도 합니다.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이건 절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저마다 본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걸음걸이로 표현하는데요. 몸을 굴리는 친구도 있고 종종 걸음을 걷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았던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니까요. 몸에 상처가 나면 바로 약을 바르고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나면 좀처럼 돌보지 않고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신문지 찍기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이들은 아, 이런 게 해소라는 거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신문지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가지런히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저 애는 대체 왜 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선들 때문에 저 아이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모르셨죠? 이럴 땐 잠시 한 걸음 물러서게 해서 여유를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먼 발치에서도 아이는 친구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마네요. 우리 성함이가 우리 규칙을 어겼어요. 성함이에게는 벌칙. 성함이에게는 앞으로 5번 동안 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성함이는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석규야, 공 어떻게 던지는 거였지? 던져마서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아이에게 벌칙이 주어지는 사이 드디어 마음을 연 바로 그 아이가 무리에 합류합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 우와. 세연이 누구한테 던져줄까요? 박지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워. 아이들의 행동에 올바른 기준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규칙들은 전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내가 이만큼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 선생님 계속 나에게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개인적인 문제까지는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다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왕따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 안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친구를 새롭게 사귀어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한테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이름을 경쟁이야. 술래가 잡으러 갈 때 다른 친구의 이름을 재빠르게 부르는 거야. 이어! 이러면 그 순간부터 예원이가 술래가 돼. 오! 규칙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듯 성격의 변화와 함께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까지 높여줍니다. 숲속 여행을 떠날 때는 다양한 위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기 보이는 통나무 조각이 보이나요? 네! 저 조각을 찾으러 지금부터 숲속 여행 떠날 거야.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어색해하던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도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아이도 있고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때론 딴청을 부리기도 하지만 하나의 무리 속에서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까요? 하나 아래를 향해서 야호 같이 외쳐주는 거야. 야호! 시작! 아마 힌트는 아이들의 표정 변화일 겁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이 캠프는 다양한 예술 치료의 방법들이 적용되면서 아이들 심리 치유에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2,1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집단으로 신체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줍니다. 말 참 안 듣는 녀석도 있죠. 하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음악은 나에게 가장
조금씩 단계에 맞춰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치유의 과정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나도 하는데. 가봤어? 육션 빌딩 알아? 어느새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작업이 됩니다. 따로 또 같이 자신의 조각 그림을 꾸미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소통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죠. 나무 타서 이 조각이 공연에 나와있어요? 그럼 실행이 좋은지만 얘기해주실까? 잘 모르겠어요. 거의 좋아? 오, 그래도 계속 공연을 모르겠다면 약간 포근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또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얻게 됩니다. 다소 소극적인 아이도 더디지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가을이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주자. 편지나무예요. 그럼 여기 노란색에 하트 그려져 있는 게 편지나무예요.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로 가는 편지예요? 아구에게나? 어떤 자식과 써가지고 그냥 날씨를 알아서 말하고 신기한 나무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껏 그려낸 조각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뭔가 싶은데 아우 나 진짜 잠깐만 그냥 그렇게 보면 되잖아. 알았어. 근데 뭐하냐. 크고 작은 소란도 상호작용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죠. 제법 멋진 나무 그림이 완성되었는데요. 다 같이 만든 이 하나의 나무에 우리 좋은 이름 지어줘. 우리도 이름을 부를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각자 예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가족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나무의 이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습니다. 놀리는 말을 쓰거나 그러면 이 나무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과연 아이들은 이 나무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요? 서로 다른 생각과 고민을 담고 있는 나무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예술치료라는 접근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술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고민들, 나의 상처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코가 거짓말할 때 쭉쭉 길어졌지만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만들을 이 수수깡에 엮어주면서 불만을 마음껏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고 싶어. 나도 그래. 늦게까지 아주 많이 잠자고 싶대요. 우리 석규야 그만해. 이틀 동안 컴퓨터만 하고 싶어. 나도 그래. TV를 보고 싶어. 나도 그래.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 소리로. 선생님 아직이요. 나도 그래. 나도 수다 떨고 싶어. 나도 그래.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불만을 털실에 담아 수수깡에 돌돌 말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만들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불만을 싹둑 잘라내버리고 날려버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불만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불만의 코를 잘라냅니다. 우리 성함의 코, 누나 코. 불만의 코에 감정을 이입했던 아이들은 코를 싹둑 자르며 불만을 떨쳐내는데요. 심리 치유에 있어 감정 이입 방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감으로 찍으면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극적 감정 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감정 이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미술과 같은 예술 행위로 표출하다 보면 성취감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미술 치료는 고대 인류의 동굴 벽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염원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를 기록한 작품들은 표현한 사람의 상황과 의지를 대변하죠. 199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미술 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케 합니다. 어떠한 경험은 말하는 것 자체가 공포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미술 치료는 그러한 감정을 감소시키며 안정적인 표현을 도와주죠.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심리치료 캠프는 미술은 물론 무용이나 상황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는데요. 이게 핑크가 실수를 할 수 있도록 가서 뒤에서 밀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받은 상처를 바탕으로 구성된 역할극은 사건 당시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 해소 역시 빠른 편입니다. 특히 가상 상황에 쉽게 몰입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 효과적인데요. 조금만 쉬다가 학교 갈게요. 학원 갈게요. 안 돼, 지금 바로 하는 거. 한 번만 쉬면 안 돼. 학원 선생님이 너 찾어. 힘들어. 이렇게 하면 가은이가 받는 거야. 책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던지는 거야. 어느새 아이들의 고민과 불만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의 상처를 더욱 자연스럽게 표출시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얘기했던 고민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 이걸 이제 같이 펼쳐볼 거야. 자, 펼쳐볼 거야.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늘어나나. 선생님이 하나, 둘, 셋. 가운데로 모이는 거야. 하나, 둘, 셋. 가운데로. 이처럼 통합예술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갈등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해볼게요. 엄마 뱃속에서 나는 어떤 모양으로 누워있었을까? 그때 엄마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엄마의 가장 듣기 싫었었는지. 우리 마음 안에 잠재적으로 고유하게 갖고 있는 잠재성 혹은 창조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술치료의 각 장르에서 하는 그런 매체가 여러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본연의 리소스, 근원과의 연결을 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즐겁게 작업을 해서 그 원래 자기와 연결이 돼서 꽃까지는 안 피우더라도 싹이라도 나게 한다면 그게 언젠가는 이제 큰 나무가 되겠죠. 드디어 2박 3일 동안 진행된 심리치료 캠프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공연을 다른 친구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부하지 말고 카톡하자. 공연은 그동안 아이들이 함께했던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합쳐서 보여줍니다. 무용과 음악, 연극과 미술 등 서로 다른 매체가 어우러져 개인과 사회를 경험하고 집단과 조화를 배울 수 있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의 심장에 박히는 한마디. 하지만 아이들이 이겨내야 하는 그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런 현실들을 꼭 이겨내자는 약속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연극이 끝나고 잠깐 동안의 암전, 그리고 지난 2박 3일간의 우리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나? 우리가 저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나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은 약속했습니다. 조금씩 더 변해보기로. 첫날 눈물을 보였던 친구가 마이크를 잡았군요.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친해졌는데 특히 어제 연극할 때 제가 피노키오 주인공이 되어서 연습을 했는데 그땐 어려웠는데 무대 위에서 직접 하기 쉬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울면서 프로그램 참가를 거부하고 풀이 주고 속상해하던 아이는 이제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뜻도 되겠지요. 미술치료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질환이 있는 분들이 받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심리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보고서는 질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심리 공부도 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치료로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그 새로운 의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성치료가 성장기 아동과 자폐 아동의 심리치료에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다 대중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도 이런 감성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거 선생님 여기다 놓고 오늘은 여기 앉아서 하는 거야. 하고 자 붓으로. 미술치료의 장점은 무엇보다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변화에 민감한 아동에게 적응력을 높이게 한다는 건데요. 선생님 따라서 노란색. 찬유가 노란색. 아유 잘했어요. 아 이게 이제 만다라라고 공동 만다라라고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물감을 활용해서 긴장을 좀 이완시킨 후에 자기의 그 작업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아이가 아 내가 이거 완성했구나라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갈색. 어이구. 만다라 그리기는 원 안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에 집중하며 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 대표적인 미술치료 기법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자폐 아동의 장애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을 조금씩 진행하면서 변화에 대한 저항감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서서히 반복을 함으로써 아이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습득합니다. 미술치료는 모든 시각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변화를 줌으로써 인격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 잡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또 여기 잡고 여기 칠해봅시다. 뿐만 아니라 나이나 성별, 질병에 관계없이 인간 내면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 네. 진짜?
그림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림 밖으로 그림 표현을 해도 되는데 자유롭게 규칙은 없습니다. 자기가 붓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가 색을 선택해서 자기 안에 쌓여 있던 것들, 억제되어 있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물감으로 긴장을 조금 좀 녹여주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단계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또 공격적인 아이들이 여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넘나드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부모님들을 위해 신문이나 폐연수막, 달력 등을 활용해 재료비를 낮춤으로써 많은 아이들이 쉽고 부담 없이 미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인기가 좋습니다. 하기만 할 거예요. 그다음 어디 할까요? 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더 밝아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예전에는 혼잣말이나 이런 게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줄어들고 예, 저는 민석이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물건을 깨끗하게 새롭게 탄생시켜서 그 무엇에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내담자들이 이 미술 치료를 하고 나서 저에게 그래요. 선생님,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붓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이곳에서 하고 내가 울고 싶은 울음을 여기서 다 울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가슴이 가볍고 다음날 아침에 상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 치료처럼 감성을 치료하는 것은 비단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체의 문제에도 감성 치료가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실제 보행 장애의 경우 노래를 부르며 걷게 하면 걸음걸이가 훨씬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운동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성 치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납니다. 소아재활은 발달이고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그런 다양성과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예술치유라든지 음악, 미술 굉장히 자연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뇌에서 관심 있는 그 뇌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학습이 더 잘 되고 그 학습이 잘 된 것이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뇌를 활성화시키는 감성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최근에는 일반 병원들에서도 감성 치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종합병원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감성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노래와 율동,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악수하면서 인사해.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인사해. 하! 히! 나는 음악가 노래를 불러요. 잘한다. 흔히 음악 치료라고 하면 음악을 듣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감성과 정서를 키우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다양한 리듬의 활용을 통해 더 넓은 의미의 음악적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 활동 안에서 청각적인 자극과 그리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촉각적인 자극, 그리고 악기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색깔을 본다든지 그러면 시각적인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자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극을 주고 발달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는 음악에 반응하는 음악아, 뮤직 차일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어나 그런 사회 문화가 달라도 음악에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 느낌으로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음악 치료의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40대 직장인 임성준 씨. 음악 치료 후 그의 신체 스트레스 지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훈련도 아니고 그냥 감상한 거를 가지고 그냥 10분 동안 있으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이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부위이세요. 긴장을 하든지 뭐 편안한지 잘 인식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림할 때 붙이셨고요. 그다음에 그 왼손 손가락은 그 가운데는 심박동,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치를 측정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피부 전도 반응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모세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요. 우선 차인벨의 소리에 맞춰 안정적인 호흡을 유도합니다. 처음 불규칙했던 호흡은 소리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몸에 힘을 다 빼시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안정적인 상태에서 귀를 통해 전달되는 음악은 청각신경을 지나 대뇌에 전달되고 시상 하부를 지나 뇌 속에 들어있는 엔돌핀을 자극하는데요. 과연 실험자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 편안했습니다. 편안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 몸이 좀 따뜻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음악 치유에 따른 바이오 피드백을 측정한 결과 심박수와 긴장은 완화되고 체온은 상승했습니다. 모든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 정도로 피부 온도도 낮고 근육 긴장도 그렇고 심박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음악 치료를 하면서 그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그 후에 음악 치료 후에 리커버리 단계에서는 완전하게 편안한 상태, 이완되고 심박동도 안정이 되고 피부 온도도 마찬가지로 상승되면서 편안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으며 안정을 얻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는 겁니다. 물론 즐겁게. 두 손을 마주 잡아주며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있는 명희의 합창단. 같은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으며 만난 이분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항암 치료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방 건강의 달인 지난 10월에는 마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의사들의 합창 모임인 닥터스와 함께 치유의 희망을 노래로 전했죠. 음악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올라고 그런 느낌도 있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음악 하면서 그 안에서 힘 얻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니까 더 이제 마음이 항상 기쁘죠. 아무튼 본인이 즐거워하니까 가족도 좋아하죠. 예술을 통한 감성 치료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통과 공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예술 치유 프로젝트가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술을 통한 치유와 소통, 잠시 들여다볼까요? 이곳의 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민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좋아요. 음악과 함께 소통을 나누는 이 시간을 이곳에서는 못보리 수업이라고 합니다. 못보리는 우리말로 합창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넓고 넓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어? 바다 있는 꽃밭 있는 집. 꽃밭 있는 집. 아이와 엄마는 서로 원하는 집의 모습, 키우고 싶은 나무와 꽃을 가사에 넣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천천히 소통을 시작합니다. 밤을 따먹는. 아, 밤을 따먹는. 밤을 1학기 때는 미술 치료 받았었거든요. 미술 치료는 사실상 아이들만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음악 치료 이번에 엄마랑 같이 하는 거라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전주하고 나서 그다음에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같이 하면 돼요. 자신들만의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 작은 공간은 어느새 엄마와 아이가 소통하고 또 다른 사회를 경험하는 산교육 현장이 되는 거죠. 어떤 노래 심리 치료나 아니면 송라이팅 작업을 통해서 엄마나 아이가 간접적으로 그 의미의 가사를 담고 그걸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담고 그리고 서로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소공이라고 하거든요. 소통하는 음악 치료사, 공감하는 엄마, 이해하는 아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엄마와 아이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이기도 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이 사이에 그동안 몰랐던 감정이 있다고요? 이제 첫째 때는 몰랐어요. 하나 키울 때는 되게 소통을 잘하는 엄마, 잘 이해하는 엄마라고 알고 있었는데 둘째를 낳으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육아가. 누군가 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 같은 엄마들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서로 인지하게 되니까 편해지고 좋아요. 네, 맞아요. 튜너 같이 나오는데 그게 돼가지고. 그런가 하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안 아프죠? 안 아프면 자세는 치료의 도구는 우쿨렐레입니다. 이걸 잡으면 안 육아와 일상의 스트레스에 힘든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악기를 연주하고 온몸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네, 어른들이요. 악기가 같이 들어갔을 때 얼굴 표정에서부터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은 나의 분노감을 뚫어줄 수 있는 그 악기를 선택하실 거예요. 와, 보기엔 굉장히 거창한데요. 사실 특별한 연주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타악기를 선택해 지도 교사의 가이드 반주에 맞춰 마음 내키는 대로 두드리면 되죠. 연주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 악기를 두드리는데요. 타악기는 연주하기도 쉬운 데다 경쾌한 소리까지 더해지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자신감 회복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뭔가 제가 오늘 주제가 분노였잖아요. 근데 뭔가 큰 분노 지수는 아닌데 표현하신 거는 네, 서서히 이제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표출을 안 하지만 이제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죠. 분노가.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푹푹 해주고 표출하고 발산하니까 그런 쌓였던 감정들이
해방이 돼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본격적인 음악 치료 악기로는 우쿨렐레를 씁니다. 왜일까요? 우선은 아이는 그 시기 때 3살, 5살 이 시기 때는요. 하나의 개별적으로 C코드니까 방금 제가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 애들이 엄마처럼 이렇게 해야 돼. 1층에 3번째 칸을 8번 못해. 너무 지겨워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애들한테는 자유롭게 할 때 그때 바로 창의성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해도 놀이처럼 즐겁게 먼저 같이 따라해 주시고 모방해 주고 잘한다. 이번에는 뭐 엄마 동작 해볼까? 딱딱 같이. 아이와의 관계가 거의 이제 상하 관계인 분들이 많으세요. 지시적인 관계고 또 그런 것을 항상 이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는 그런 과정이 중간 매개체가 뭘까? 음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주부는 스트레스를 풀고 이 작은 악기를 통해 가족과 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쿨렐레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성취감이 높은 악기라고 합니다. 악기가 작고 기타보다 현의 수도 적어 쉽게 흥미를 느낄 수도 있죠. 굉장히 신나고 뭐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산되는 느낌이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면 악기를 배운 효과는 어떨까요? 한 주부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그냥 놀았어. 뭐 하고 놀았어? 숙제는? 영어 숙제까지 다 했어.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영어 숙제를 안 했단 말이야. 할게. 알았어. 그러면 한거 좀 보자. 가봐. 10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는 주부는 아직 아이가 어린 탓에 소통의 문제는 커 보이지 않는데요. 맨날 괜찮아? 안 해. 이거 할 때 넌 영어 숙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숙제를 하지 않은 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였지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딸과 의견 차이가 나거나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하면 안 돼? 숙제 빨리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안 치울 때 좀 짜증 내셔요. 물론 악기를 배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부는 말합니다. 때문에 좀 전에 어려운 거 어제 하지 왜 지금 어려울 거 아니야? 어제 아팠잖아.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큰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악기를 배우면서부터는 큰 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TV는 누워서 보고 TV는 내 손가락. 누워서 숙제하면 되겠네. 뭐 몇 번이나 빨리 숙제해라. 뭐 이거 옷 빨리 치워라. 이거 해도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굉장히 큰 짜증을 남편이나 얘한테 냈었거든요. 딸한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시간이 그때보다 덜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얘를 배우고 나서 첫날부터 정말 신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러면 일하다가 소파에서 널브러지다가 짜증내다 이게 반복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해보자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뭘 해보자고 자꾸 이제 애한테 말을 하게 되죠. 왜냐면 기존에는 혼자 놀고 혼자 숙제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뭘 좀 해보자고 말을 이제 악기를 같이 연주해보자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 해도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딸아이와 함께 공통의 관심사인 우쿨렐레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합주를 하면서 두 사람의 소통은 더욱 원활해졌는데요. 이렇게 잡고 그냥 한번 튕겨봐봐. 여기를 하는 거야. 여기. 안 부른 게 나아. 제가 폰만 보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악기 배우고 나서는 놀거리도 생기고
그 음악 소리도 들으니까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엄마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근데 언니, 이 언니 이렇게 컸단 말이야? 음악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나 깜짝 놀라 울었어요. 미미야, 지금 코를 말리는 거니? 한번 더. 튀겨보고 싶다고? 모녀에게 있어 음악은 또 다른 이름의 소통 매개체인데요. 이거 좀 어려워. 이거 떼고 했다가 다시 이거만 눌러봐. 배고파 엄마가 안 하는 만큼만 가르쳐줄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기분만 좋아져도 그 순간만이라도 그냥 삶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것이 아닌 것들이 모여 큰 모습이 되죠. 노래를 하는 작은 일, 그림을 그리는 작은 일, 노래를 들어주고 칭찬을 해주는 작은 일들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작은 일도 아닐 겁니다.